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3일 만에 병원에서 퇴원해 백악관에 복귀했습니다. 11월 3일 선거일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앞으로 어떤 행보와 또 메시지로 득표전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당의 반대에 두 차례 연기한 끝에 발표한 한국형 재정 준칙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옵니다. 재정 준칙 자체가 강제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지키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를 나타내며 6개월 만에 다시 1%대로 올라섰습니다. 최장 기간의 장마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2011년 3월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 대주주의 지분 매각 소식에 두산퓨얼셀 주가가 급락세를 보입니다. 이번 블록딜 매각은 두산퓨얼셀 지분 23%를 두산중공업에 무산 증여한 후 남은 지분 일부를 현금화하는 것으로 두산은 현금을 오너 일가의 주식담보대출 상환, 또 양도세 납부에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오늘도 잘 달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370부근에서 움직이고요. 코스닥 역시 860선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이번 주 내내 괜찮은 모습, 사실 이틀밖에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미국 시장 영향을 또 톡톡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침 우리 시각으로 7시 30분이었습니다. 군병원을 퇴원을 했습니다. 굉장히 건강 상태가 좋다라고 주치의들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좀 이례적이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이제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 역시 현재 방향성 탐색을 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려는 움직임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시장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함께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종목 상담은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023153-2611, 2612번을 통해서 전화 주시면 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직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각 직장 상황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만 좀 매수세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일단 오전 시장 대비 오후 시장 사실상 매수세가 더 들어온다기보다는 좀 플랫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내일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둔 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 좀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LG전자, LG화학 등에도 좀 매수세를 확대하는 모습이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매도세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에서 일단 오전 시장에서는 LNC 바이오, 그리고 웹젠, 알서포트 등의 좀 매수세를 강화하는 모습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전 시장 대비 오후 들어서는 이 매도세가 줄어드는 모습이 포착되는 모습이다라고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롯데케미칼, 포스코, 카카오 등의 좀 매수세를 포착하는 모습, 코스닥 시장에서는 웹젠, 원익 QNC, LNC 바이오의 마찬가지로 매수세를 확대하는 모습 등이 특징적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어떻게 좀 표현해 주실까요? 네, 일단 패자의 역습이다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네. 사실 연휴 이후 오늘 우리 증시에서 좀 가장 눈에 띄는 모습들, 기존 이 굴뚝주들로 불려지고 있는 그간 주가가 좋지 못했던 철강이라든가 화학 업종 등의 강세가 좀 나왔다라는 점인데요. 일단 오늘 그 중에서도 시장에서 좀 상승 추이 좀 유지하고 있는 업종인 화학 업종에 대해 있어서 좀 관심 계속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화학 업종 강세 요인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수요 급증과 이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개선 이 두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제 유가 하락 이후에 최근 하방 경직성 좀 다지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최소한 급락도 급등도 아닌 현재 가격 수준에서 당분간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라는 전망과 더불어서 본다면 이 국내 화학업체들의 주 원재료인 이 나프타 가격 역시도 이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가격 하락이 이미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이 나프타를 주 원재료로 쓰고 있는 우리 화학업체들에 있어서도 원가 절감을 좀 노릴 수 있다라는 점을 먼저 긍정적인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에 따른 이 수요 급감을 좀 예상을 했었지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일회용 비닐 장갑이라든가 이 마스크 수요 급증에 따른 이 화학 원료의 수요 급증 영향은 이 관련 우리 업체들의 매출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일단 최소한 뭐 하반기 매출이 더 이상 꺾이지는 않는다라는 가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매출이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원가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까지 기대가 된다라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최근 화학 업종의 상승에 좀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정부의 이 환경 규제 역시도 최근 이 코로나 관련한 부득이한 상황에서 뭐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 등도 이 정부 규제 완화의 효과도 단기적으로 화학 업종의 플러스 알파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에 따른 화학 업종의 상승 요인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대표 종목들에 대한 관심 유효하게 가져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등에 관심 기울여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조심스럽지만 또 어떻게 전망해 볼까요? 네, 일단 뭐 내일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 이벤트죠. 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둔 점에서 우선 뭐 IT라든가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 유효하게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시장 방향성 어느 정도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상방으로 좀 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업종별 차별화 장세 계속 예상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주 이벤트인 삼성전자의 이 잠정 실적 발표 이후 관련 업종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가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선 호실적을 전망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 미국 마이크론이 9월 30일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호실적을 발표했다라는 점에서 삼성전자 역시도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좀 가져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뿐 아니라 뭐 폭넓게는 휴대폰 부품, 뭐 장비 업종 등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관점이 유입될 여지도 충분하다라는 점에서 크게는 IT 업종 전반에 대한 훈풍이 좀 불어올 수 있다라는 가정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 밸류체인 기업들에 있어서의 관심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휴대폰 부품, 장비 등등의 이런 관련 업체들, 뭐 원익 IPS, 테스나, 하나마이크론, 뭐 삼성전기, MC넥스, 파트론 등에 있어서 관심 기울여 보시면서 시장 대응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인범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허반석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보니까 자동차 관련주들 잘 움직이고요. 뭐 완성차가 다른 나라는 다 적게 팔렸다 그러는데 현대기아차는 미국 법인에서 굉장히 또 잘 팔렸다라는 얘기들도 나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대차와 기아차가 어제장에 이제 잠정 실적 공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먼저 짚어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금년 9월 자동차 판매량이 36만 762대로 전년 동월 대비 5.3% 감소했고, 여기에 국내 판매 대수는 6만 7,080대로 전년 동월 대비 33% 이상 증가했는데, 해외 판매 대수는 코로나 여파로 29만 3,682대로 11%가량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기아자동차의 잠정 실적 공시를 보면 금년도 9월 자동차 판매량이 26만 23대, 전년 동월 대비 총 10% 이상 증가를 했고요. 국내 판매 대수도 전년 동월 대비 21% 이상 증가하고, 해외 판매 대수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해서 기아차의 경우에는 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미국 판매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자동차 시장이 가파른 판매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투싼에 이어서 GV80, 소렌토 등
주요 신차 모델들이 연이어 출시될 예정입니다. 10월에는 GV80, 11월에는 소렌토와 아반떼, 그리고 21년형 산타페의 페이스리프트 모델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내년도 1분기에는 카니발 4세대가 22년형 모델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신차 출시 효과와 미국 시장 점유율 상승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1994년 미국 시장 진출 이래 월간 최다 판매액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1월 달에 말씀드렸듯이 소렌토가 나오고요. 21년 1분기에는 카니발의 페이스리프트 4세대 22년형 모델이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물량 증가도 기대되고 있는 반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정상화 궤도에 오른다면 월간 판매량도 당연히 올라갈 것이므로 내년 이후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판매량과 실적의 갱신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현대차 못지않게 기아차의 전망도 굉장히 밝아 보이는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미래차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겠는데요. 수소차겠죠. 미국의 수소차 생산 기업인 니콜라도 연이은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에 따라서 세계 1위 수소차 대장 기업은 현대차다라는 이미지가 돋보이고요. 승용차뿐만 아니라 이미 수출길에 오르고 있는 상용차, 수소 트럭 시장에서 그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스위스 수소 전문 기업인 H2에너지 합작법인인 현대 하이드로젠 모빌리티에 이미 10대가 인도가 됐죠. 수소 전기 트럭이. 앞으로 2025년까지 1,600대가 인도될 예정이고요. 수소차 하면 현대차, 수소 충전 인프라 하면 현대로템 등 현대차 그룹주들의 움직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동차 관련주들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뭐 미국 대선 향배 조금 여쭤볼게요. 트럼프 재선이냐 바이든 당선이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증시에 미칠 영향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뭐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어쩔 수 없이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정책과 방향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겠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헬스케어 정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관련해서는 바이든은 진단검사나 치료 등에 있어서 지원을 확대하자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당선되거나 우세할 때에는 진단키트 업체나 보호장비 장구류 그리고 마스크 업체까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신속하게 출시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CMO 기업들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오바마 케어의 유지와 발전을 주장하고 있는 바이든 그리고 오바마 케어의 수정과 축소 거기에 따른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는 공공보험 활용을 더욱더 증가시키겠다, 공공보험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의약품 가격이 저렴한 바이오 시밀러 사용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짧게 짚어보았지만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바이오 섹터,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는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우리나라 시장의 제약 바이오 관련된 기업에서는 좀 더 우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토픽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9월 25일에도 제가 현대 리바트를 말씀드렸고 장중 11%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뉴트리 같은 경우에도 15일, 22일 연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장중 9% 이상의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목표가를 제가 32,000원까지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추세에 따라서 좋은 수익을 거두시면 좋겠고요. 오늘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얘기를 하면서 제가 토픽 종목으로 유율제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효제약을 실적도 안정적이고 건강기능식품 관련주 중에서는 저렴한 종목이면서도 진단키트 수출 계약과 산소호흡기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즉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계 최초로 WHO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진단키트의 공급사가 유효제약인데 SD 바이오센서라는 기업명을 검색해 보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세계 최초로 WHO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진단키트 제조사가 SD 바이오센서인데 이 바이오센서에서 제작되는 진단키트를 유유제약이 공급하고 있다, 판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코로나19의 수혜도 되면서 건강기능식품 관련의 저평가 종목이면서도 앞으로 3분기, 4분기의 실적까지도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짧게 2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반석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슈컬럼 이어갑니다. 네, 이슈컬럼 입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명절을 저희는 잘 쉬었는데 미국 쪽은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긴 해요. 네. 예. 근데 뭐 대선 토론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예. 저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잘 들리지가 않아가지고 또 예, 전화 솔직하게. 처리된 거 해갖고 예. 풀로 다 봤죠. 재밌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해설 나와 있는 거 보고 하는데 재밌는데 그 이후에가 지금 이제 코로나19 확진 소식이 나왔고 오늘 아침 우리 시각으로 7시 30분에 군병원 퇴원해 버렸어요. 지금 네. 굉장히 빠르게 시간 단위로 잘라놓고 보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데 미국 대선 양방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어려워요. 이 부분이 예. 이제 우리가 접하는 국내 언론은 소위 미국의 주류 언론을 갖다가 이렇게 참고해서 갖다 옮기는 기사들이죠. 그쵸. 예. 주류 언론이라는 표현. 뭐 일단 많이 사람들이 읽거나 보는 매체들이죠. 예. 미국 같으면은 뭐 TV 같으면 CNN이고, 예, 뭐 정치 쪽에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 이런 뉴욕타임스. 것들 네. 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크 뉴스라고 싫어하죠.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일들이 하루하루가 다르잖아요. 예. 지금 이제 11월 3일 해봐야 얼마 남았습니까? 이게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게요. 네, 4주도 안 예. 남았는데. 지금 우리의 상식이 잘 안 통하죠. 확진을 받았고 뭐 3일 만에 퇴원을 하고 근데 이분 70세가 넘었잖아요. 75세죠 우리 나이로. 네. 우리 나이로 46년생이니까 75세고 바이든 후보는 44년생. 예. 지금 저 뭡니까 화면에 토론하고 있죠. 예. 저 크리스 월러 이름이 뭐였죠? 사회자. 사회자. 저 월크스였나? 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저기 예. 폭스 쪽에 예. 저기도 72세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 이 하나하나에 예. 우연일까? 아니면 우연히 찾아온 어떤 재앙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도 얼마든지 또 이렇게 전화위복을 시킬 수 있는 뭐 능력일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우선 이 거의 뭐 외견상으로는 아수라장이었죠. 예. 1차 TV 대선 토론.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은 왼쪽에 이거는 본인이 그 트위터에 올린 사실날 2대1로 싸웠다 이 얘기입니다. 예. 여기 사회자 자체가 벌써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폭스긴 하지만 매체는 여기가 이제 본인이 민주당원이고 예. 첫 질문부터가 싸우라고 아예 부추기더만요. 대선 전에 이렇게 대법원장 지명하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단 뭐 강했죠 질문이. 그걸로부터 시작한 거죠. 예. 나 같으면 그렇게 질문 안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어떤 미국을 만들겠습니까? 뭐 그동안 뻔하게 했는 얘기지만 그걸 갖다가 뭐 공약으로 치면은 뭐 수십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잘하게는 거기서 하나씩 들어가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미국 국민들한테 첫 TV 대선 토론이면 하나의 뭐랄까요 비전. 예.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갖다가 물어봐야 되는데 다짜고짜 싸움부터 붙였으니까. 그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날로 그걸로 토론이 거의 끝난 거 아니에요, 거의?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 예. 이거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아한 표정을 짓거나 그레이셔스하게 연설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몇 번 경험했잖아요. 그 대통령 2016년 그때 대통령 딱 투표했던 날 확정되고 당선 확정되고 수락 연설할 때 그때 사람들이 많이 놀랐죠. 놀랐죠. 예. 그다음 취임 연설도 이따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만 예. 굉장히 특이하고 감동적이었고 저는 또 우리나라 국회에 와가지고 그때 연설할 때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교양이 있는 분일 줄은 몰랐어요. 전날 근데 토론할 때는 와. 토론할 때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잠시 정신줄 나왔을까? 그렇게는 안 보이고 어쨌거나 바이든은 트럼프를 안 쳐다보더만요. 안 쳐다본 건지 못 쳐다본 건지. 고개를 절레절레 바이든 후보는 저으면서 너무 힘들다라는 모습이 왜 말을 계속 끊으니까 나 좀 말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표현은 참 완전 하이라이트였죠. Will you shut up, man? 그러니까 이게 방송 용어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달글 이렇게 칠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면 그거고요. 뭐 표준어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입 다물라는 얘기죠. 그렇죠. 뭐 젊은 층 쓰는 말로는 아닥해줄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 표현. 거기다가 뭐 keep yapping, man 이런 표현들이나 그 두 개를 오죽 했는데. 답답했으면 그럴까 싶기도 해요. 예, 그렇기도 한데 이제 거기서 이 어쨌거나 뭐 TV 토론의 격은 떨어졌고 이거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바이든 후보가 평소보다 말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겁니다. 수많은 카메라 중에 잡힌 거예요. 어떤 게 잡혔어요? 뭐 옷깃을 여미다 보니까요 뭔가 와이어 같은 게 비치는 거예요. 이걸 밀어넣고 그다음 기침하는데요 손목 쪽에 네. 뭐가 하나 보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도 유튜브 들어가 보면은 네. 바이든 딱 걸려서 하는 이제 트럼프 지지자 쪽에서 올린 그거 귀 검사 해봐야 된다부터 해가지고 요거 뭐니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바이든 지지자 쪽에서는 아니야 절대 바이든은 와이어 같은 거 착용하지 않았어 이런 얘기고 워싱턴 타임스 보도는 그겁니다. 사실 그 당일날 양쪽 캠프에서 귀에다 뭐 꽂고 있는지 서로 검사하기로 했다가 당일날 바이든 쪽에서 부인했다 거절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미니어를 야 무슨 뭐 저기 찌라시도 아닌 로이터에서 예. 팩트 체크 나옵니다. 그거 진짠가 싶어가지고 진짠가 싶어서 하는데 예. 이 팩트 체크의 내용이 저는 더 실망스러워요. 뭐래요? 이 바이든 셔츠에 있는 그 표시는 예. 이 세트에 있는 이 주름이 어떻게 카메라에 잡히다 보니 주름이래요. 그렇게 붙인 거라고. 이게 주름으로 보이나요? 이 손으로 이렇게 밀어 넣는 것까지도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데 그다음에 이 부분 이 손목에 있는 이 리스트 부분, 이 손목에 있는 요거는 예. 펜이나 묵주 아닐까? 자기 아들 죽은 이후로 가톨릭 신자 바이든이 묵주를 갖고 다닌다 했는데 아니 펜을 갖다가 여기다가 한번 꽂고 다녀볼게요, 저도. 이렇게. 예. 저는 로이터의 팩트 체크라서 한번 제대로 사진이나 비디오를 검사해보니까 조작된 의혹이 있다. 이런 정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펜이나 묵주 아닐까 이거예요. 자, 막 요 정도만 합시다. 요 정도만 하고. 예. 이때도 우아했어요. 제가 받은, 우아한데 트럼프 대통령 대선 토론 때나 아니면 구글링 할 때 이미지에 나오는 막 소리치고 입 돌아가고 막 손가락질하고 하는 그거하고는 다른데 싶었거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I will be back. 갑자기 이제 터미네이터죠. 네, 예. 나 돌아가겠다. 3일 만에 돌아오네요. 저게 근데 가능한 거냐는 얘기는 지금 오늘 아침에 외신에서 엄청 나왔어요. 저도 서칭하다 보니까 우려도 있고 아직. 그 성경에 나오는 예. 예수 부활 3일 이후 지금 3일 만에 퇴원입니다. 그게 또 그것도 코로나로. 예. 그래 렘데시비르 투약했다는 거 아니에요? 덱사메타소 예,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가 에볼라 한번 그거 해볼라 하다가 길려조사에서 예. 효험이 없다 해서 중단됐던 건데 이번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어차피 항바이러스 치료제이기 때문에 렘데시비르가 지금 치료제로 쓰인다는 거예요. 중증 환자에게 쓰이겠죠.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던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예. 말라리아 약 이것도 주류 언론들에서는 부작용 많고 효과 없어라고 했는데 본인은 먹는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실제 아프리카 같은 데서 뭐 이런 데서는 굉장히 싼 가격에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활용된다는 거예요. 예. 의사들 중에 처방도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쪽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모르죠. 비전문가로서. 저의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 접하는 이른바 주류 언론들의 보도 내용과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전달하는 국내 언론의 내용을 우리는 100%는 믿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 참 지켜봐야 할 겁니다. 하는 그런 얘기. 자, 주변에 이렇게 핵심 참모들이 같이 막 걸리는 건 좀 우려스러워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뭐 바이든은 또 비난할 건 비난하고 또 최소한의 예의는 지킵니다. 우리 기도할게. 내 와이프 질과 더불어 이런 예. 얘기.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병원에서
이 SUV 타고 나와가지고 지지자들한테 한번 휙 한번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 저건 근데 좀 우려할 만한 모습은 있겠죠. 자, 이제 여기 지금 예. 이 보세요. 자막 처리까지 되어 있네요. 네네. 뭐 필립스 박사라는 의사겠죠. 예. 여기 주변에 있던 경호원들이나 같이 탑승했던 사람들 아플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이 단지 이 political theater, 이 정치적인 극장, 쇼란 얘기죠. 예. 이걸 위해서 this is insanity, 이거 미친 거다, 제정신이 아닌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또 미국 주류 언론의 이제 이 퍼포먼스에 대한 평가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랬을 때 그런 소리 뭐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하는 캐릭터죠. 그렇죠. 또 이렇게 또 좋아하는 사람들 보세요. 뭐 좌우지간 그런 상황인데, 자, 이거 봅시다. 어쨌거나 이 상황이 있고 나서 이 지금 여기서 파란색은 민주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블루웨이브라고 표현됩니다. 미국에서. 예. 즉 민주당이 이렇게 기세가 올라가면 블루웨이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상원의 승리 확률을 갖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원은 계속해서 민주당이 가져갈 거라고 보는 겁니다. 11월에. 문제는 지금 상원을 공화당이 갖고 있는데 이 상원마저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는가가 예. 이번 그거에 굉장히 중요한데,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꺾여요. 그래서 올라갔다 살짝 꺾이고 있는 모습이고, 예. 여기는 이제 바이든도 대통령 될 거야 했던 게 특히 TV 토론 직후에는 쑥 올라갑니다. 예. TV 토론이 이렇게 쑥 나옵니다. 트럼프는 이제 떨어지고 했는데 여기 또 살짝 꺾여요, 지금. 예. 코로나 얘기한 이후로. 자, 지금 이 그림도 보세요. 글로벌 몬테스 다 재인용합니다만 지금 이 파란색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을 갖다가 다 이른바 싹쓸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추세입니다. 이 아래쪽에는 뭐냐? C 같은 경우에 이 회색은 예. 공화당이 상하원 다 장악하는 경우, D는 공화당이 저기 뭐 하우스 D 저 초록색이 양쪽 다 하는 경우, 예. 그다음에 이제 뭐 C는 이제 하원도 장악하고,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데 민주당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까지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도되는 그거예요. 주류 언론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지금 제가 캡처는 못했습니다만 딱 C스팬이라고 우리로 치면 국회 방송 비슷한 거. 그쪽에서는 TV 토론 끝나고 나서 누가 이겼다고 생각합니까 했더니만 트럼프 69%, 바이든 10몇 프로, 20%가 채 안 되는 그런 응답이 또 나왔어요. 그걸 트럼프 대통령 또 트위터에 올리는 거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 그림 제가 몇 번 보여드렸을걸요. 2016년부터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래픽입니다. 예.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 안 한 것들은 죄다 언론이에요. 네, 죄다 언론인데, 노란색들 중에는 공화당 내 엘리트부터 해서 인터넷 공룡기업, 월가, 예. UN 등등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눈에 띕니다. 글로벌리스트 엘리트. 이른바 세계화, 하나의 정부.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세계화하고 있는 이 글로벌리스트들한테는 정말 트럼프는 적이죠. 시간은 없습니다만 미국 대선을 갖다가 조금 우리가 바라보는 데 있어 갖고 이런 시각을 한번 가져보시죠.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1월 27일 취임 당시 연설을 한번 살펴봅니다. 예. 앞부분은 그냥 이례적인 얘기예요. 오바마 그리고 미셸 오바마 영부인 이렇게 평화적인 정권 교체할 수 있도록 협조해줘서 감사하다는데, 그 다음 패러그래프부터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Today's ceremony, 오늘의 이 취임식은, 그리고 영어에서 however 나오면 좀 긴장해야 돼요. 예. 이거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하면서 지금 이 표현, 빨간색 작아서 안 보일 텐데만 We are transferring power from Washington D.C. and giving it back to you, the American people입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예. 워싱턴 D.C.의 기득권 정치인들 그쪽으로부터 파워, 권력을 받아서 당신들한테, 미국 국민들한테. 그리고 이 표현도 위에 제일 위에 파란색인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미국인들은 자기 자녀들이 마음 놓고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좋은 학교를 원하는 거고, 그리고 safe neighborhoods, 그리고 안전한 이웃을 원한대요. 흑인 목숨이 중요하다는 그 시위로 인해서 흑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약탈, 방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 메시지를 지금 던져도 굉장히 울림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흑인 사회조차도. 내 이웃이 내 가게를 내 집을 막 때려 부수고 불을 질러요. 예. 이런 상황. 그래서 맨날 로앤오더 그러죠. 법과 질서. 뭐 그런 식이고 굿잡 얘기를 합니다. 좋은 일자리. 뭐 그런 식이었으니까 결국 이거 위에 이게 하늘색 박스는 국가는 nation exists, a nation exists to serve its citizen.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당연한 말인데도 이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 당시. 저런 말을 하는 정치는 없었으니까. 최근에 나 선생님처럼 충격을 준 거죠. 당연한 얘기인데. 나 선생님 아시죠? 테스 형. 네. 테스 형한테 물어보시는 그분. 네. 그래서 지금 이래요. 예. 미국 대선도 대선이지만 시장이 왜 이러냐. 시장은 지금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추가 부양책. 그 얘기로 자연스럽게 그럼 가볼까요? 그럴까요? 왜냐면은 이게 한다 있고 간극이 있었는데 이게 좀 좁혀지고 있는 건 맞아요. 좁혀지고 그리고 있어요. 펠로시 의장과 지금 문우신 장관이 대화를 엄청 하더라고요. 예. 뭐 이번 주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컨센서스는 좀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코로나19 확진으로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그 거 얘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얘기 같아요. 예.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날 확진 받고 나서 예. 트윗에다 저렇게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보시죠. 예. 우리의 위대한 미국은 원하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한데 스티뮬러스, 부양책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work together and get it done.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같이 해가지고 끝내라 이겁니다. 끝내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펠로시는 뭐 아직까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거 했어요. 아직까지 딜에 이런 것은 합의 이런 것은 아니지만 대화는 계속된다. 회담은 계속된다. 그리고 이 기사 보세요. 세컨드 1,200달러의 수표가 날아갈 것 같다. 이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옛날 우리 정덕앵커도 기억하실 수도 있겠다. 저 초등학교 때 70년대, 1970년대 예. 선거철만 되면 막걸리가 그렇게 마을 동네마다 막 돌아다니더라고. 막걸리 한 사발씩 다 들이키더라고 어른들이. 그 얘기 들었어요. 막걸리 정치. 예, 그러고 뭐 고무신도 막 집에 주고, 들어오고. 예. 예. 그거 이제 1,200불. 예, 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애초에 민주당에서는 3조 몇천억 달러라고 했고 공화당에서는 6천억 달러로 시작했다가 예. 거의 중국에 어디 시장 가면 그렇게 한다면서요. 예? 200원 하는데 20원부터 시작한다며. 그래가지고 좁혀진대요. 예? 내고 잘하네요. 예, 그렇게 좁혀진다는데 3조 예. 몇천억 달러고 6천억 달러에서 지금 이게 얼추 1조 몇 1조 뭐 한 천억까지. 6천억 달러까지 예, 오는 갔어. 거예요. 1조 달러라는 돈이 1조 원도 아닌 1조 달러라는 돈이 애누리 용어로 쓰이는 세상입니다. 문제는 뭐 6천억 달러가 됐건 1조 몇천억이 됐건 돈이 더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돈이 더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시장은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 확진 날 뭐 우왕좌왕 하다가 금요일 날은 그래놓고 일요일 날은 어제 월요일 날은 또 미국 증시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어제. 올랐는데 지금 이렇게 한번 꺾인 이후에 장이 예. 이렇게 한번 꺾이고 나면은 그래서 추세선이 깨진 이후에는 여기서 이제 조금 버겁고 그때부터는 어디서 고점인가 어디가 바닥인가를 갖다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차트 갖고 꼭지와 바닥을 찍기는 어렵습니다만 한번 뒤집히면 예. 그 다음부터는 좀 차트가 쉬워져요. 미국도 지금 얘가 지금 버거운 겁니다. 오늘은 일목균형표 많이 가져왔는데 전환선 기준선이 여기 지금 딱 붙어 있는 거예요. 11,300. 예. 어제 살짝 넘었어요. 나스닥은. 우리 지금 2,370에서 왜 저렇게 버둥거리는지 아세요? 코스피가. 저기 저항 있나요?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러플리 21선 저항이에요. 21선 저항이고 그렇게 한데 자 테슬라도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아직까지 배터리데이 고점 돌파했다 확인 안 됐고 주식 분할 이후에 흥분했을 때 고점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 조금 봅시다. 예. 보시죠. 일론 머스크는 자신 없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5년 뒤를 보세요 했어요. 지금은 좀 비싸 보일지도 몰라요. 자기가 보기도 비싼가 봐. 예. 근데 5년은 훨씬 좋을 거예요. 애매해. 뭐. 예. 자, 중요한 거는 금리가 뜁니다. 미국채 10년물이에요. 이게 지금 움직일 때가 된 거예요. 미국채 시장을 갖다가 일본 JGB처럼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워낙에 구르다가
일본 JGB, 일본 국제시장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시장 갖다가 숨도 못 쉬게 해서 거의 막 식물인간처럼 만들었습니다만 예. 미국제 시장은 그럴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결국 움직일 겁니다. 지금 이거는 뭐냐 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주류 언론에서 얘기하는 민주당이 좋아, 바이든 압승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그렇다면은 상하원까지 다 싹쓸이 한다면은 펑펑 정책 쓸 거 같네 라는 거예요. 바이든은 중도입니다. 본인이 표방하기는. 예. 그러나 이번에 어떻게 됐죠? 워낙에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이 좌파 진영 쪽의 영향과 공약이 많이 좀 가미됐어요. 예. 그 얘기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라고 프레임을 씌웁니까? 사회주의 하자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기대하는 거는 뭐다? 민주당이 되면은 지금처럼 상원, 하원을 갖다 나눠가지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통과되고 여기서 바꾸놓고 하는 이런 거 말고 푹 밀어붙일 거야. 그래서 재정정책 조금 더 강하게 할 거야. 뭐 인프라 투자 더 강하게 할 거야. 정책의 일관성 얘기하나 봐요. 그러면 뭐 통과의 그렇게 유효성이나. 하면은 예. 돈은 엄청나게 풀릴 거야. 그 대신 국제시장은 뭐? 야, 그걸 갖다가 그렇게 막 찍어내는데 세금 더 거두겠다는 게 공약이긴 하지만 예. 그래서 장 빠지면은 시황쟁이들은 바이든의 법인세 다시 28%로 다시 되돌린다는 공약이 부담스러워서 다 쓸데없는 부질없는 사후 약방문이에요. 올라가면 그런 소리 안 해요. 올라가면 부양책 기대감이라 그러고 빠지면은 또 바이든 하나만 갖고 얘기했을 때는 그러면 또 세금 더 거둘까 봐 무서워서 그런다. 다 필요 없고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조금 약하게 됐다. 달러가 많이 풀릴 거니까 글쎄요. 저는 그거보다는 얘가 아직까지 고기값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하향하는 이 선. 이 선을 갖다가 올 한 해 내내 강력한 저항선을 이루고 있는 이 하락 추세선. 이걸 갖다가 뚫고 달러가 다시 강으로 가려면은 예. 지금과는 다른 스토리가 필요한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시장 그렇게 됐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쫓기니까 예. 딱 요거 보세요. 오늘은 코스피 200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네. 코스피하고 별 차이는 없는데 모레가 옵션 만기. 오션 만기일 예. 만기 맞죠? 네, 목요일이요. 연휴 보내다 오니까 뭐 월 정신이 시작하자 만기일이네. 예. 그 현재는 지금 다시 한번요. 코스피 200 선물, 코스피나 똑같은 접근입니다. 예. 우상향하는 점수는 이미 팬데믹 추세선으로서 깨졌어요. 예. 깨지고 나서는 못 올라갔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가 생각할 거는 뭐죠? 지금 미국 대선 전후해서 이 우상향하고 있는 점선 예. 이 부분이 저쯤 왔을 때 또다시 매수로 진입하면 성공하고 또 저선에 걸리는 또 매수로 진입하면 성공하는 그 장세가 계속될 것이냐 예. 아니면 저선도 깨질 것이냐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국채는 이래요. 예. 이건 우리 10년짜리 국채 선물입니다. 오늘 한눈에 딱 보이는 게 우리 저선 중에 어디가 깨질 것인가를 갖다 확인하자. 지금은 차라리 지금 이 국채 선물이 흘러내린다는 얘기는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우상향하는 빨간색이 깨진다면 우리 국내에서 시중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냐? 아, 결국 이 안에서 그냥 아직도 한동안은 더 몇 달 더 이 안에서 수렴하는 정도로 쿵쿵쿵쿵거리면서 수렴하는 정도로 끝날 것인가? 달러. 좌우지간 57원 초반대만 57원 20년 금방 오면 막히는데 예. 1150원은 못 가고. 그러나 이게 1175원이 열리나? 1175원이 열리면은 또 이게 판도가 달라진다. 요런 정도로 키 레벨과 주요 지지선 저항선을 갖다가 인식하시고 나서 지금부터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들려오는 뉴스들에 한번 계속해서 귀 기울여 보시죠. 여기서 예단은 건물입니다. 진짜 어떻게 뭐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뭐가 될지 모르고 어디서 어떤 뉴스가 툭 튀어나올지도 모릅니다. 예. 11월 3일 날 두 후보 중에 한 명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무서운 얘기인데.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자연사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지금 세상이 아수라장이에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 지금 시장은 언제든지 그리고 9월, 10월은 전통적으로 변동성 강한 장입니다. 장이죠. 예, 재미없는 장. 예, 이렇게 많이 움직이니까. 많이 움직이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나오는 이야기들로 이진우 소장과 함께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돈 워리포트 바로 이어갑니다.
돈노 리포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주연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기대하면서 돈노 리포트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일주일에 2종목 공개하고요. 어제 한 종목이 아마 공개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 어제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일주일에 한 종목 더 공개합니다. 방송에서 2종목 공개하고 편입될 종목은 방송이 끝난 뒤 3시에 노란톡 공개합니다. 노란톡은 서울경제TV 이주연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검색 후에 입장 가능합니다. 현재까지의 누적 수익률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보시면 전체적으로 124.4%, 120%대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면서 지금 가고 있고요. 봤을 때 유비케어부터 동아화성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목표가 달성하고 나간 종목들입니다. 다음 볼까요? 자, 국제약품부터 휴마시스도 마찬가지로 상승폭 좋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체시스, 오텍, 레몬이 가장 잘 갔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동일고무벨부터 하루 만에 지금 목표가 달성하고 나간 종목들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 좋고요. 현재 포트폴리오 이제 운영 중인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5종목이 들어와 있고요. 어제 보니까 드림 시큐리티를 3시에 추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5종목이 꽉 찼습니다. 2종목은 빨간불, 3종목은 파란불인데 AS를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시장이 지금 방송을 기다리면서 보니까 갑자기 이제 또 급락이 한번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매수 기회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시장 방송에서 설명드릴 때 최근에 이제 9월 들어서 조정 나온 부분의 중심 가격까지는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 중심 가격대 부분을 갖다가 이제 터치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꺾였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오늘이 이제 단기적으로 갭 상승 출발 이후에 음봉으로 밀릴 거다라고 어저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에요. 중심 가격대 저항 부분에서의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그러니까 오늘 저녁이죠. 미국 증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인다면 내일 우리나라 증시 시가 상승 출발하면 좀 강하게 추가적으로 전고점 부분이 한 2,400포인트까지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지금 우상향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시장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다. 매수 시점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 진단을 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뉴지랩 같은 경우 오늘 이장약품 관련해서 치료제 소식들 나오고 셀트리온 좀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변종 코로나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항체 치료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들이 조금씩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뉴지랩 현재 주가 흐름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시원시원하게 올라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내일 정도쯤에 시가 상승 출발한다면 지금 16,000원대 저항을 만들어놨거든요. 요 구간에 이제 16,000원 가격 저항을 뚫어준다면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다. 지금 거래량 거의 죽일 수 있는 만큼 죽여두고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전히 상승 흐름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신규 매수 여전히 저는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꾸준히 상승 흐름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NH는 지금 오늘 시장 영향 그대로 받는 것 같습니다. 전저점 지지 잘 받았고 돌리는 흐름에서 오늘 5일선 이후 처음으로 지금 11선 위에 안착하는 흐름인데요. 음봉으로 단봉 조정 이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종목도 지금 76,700원 요 가격대가 지금 21선이거든요. 요 저항까지는 일단 한번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돌파 여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시장이 견조하게 상승해 준다면 NHN도 추세대 상단까지는 올라오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관점만 지켜보시고요. 지금 고점에서 저점까지 이렇게 조정받은 중심 가격대를 이렇게 살펴본다면 이 가격대 한 77,000원, 78,000원대까지는 무난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SMAC은 오늘 이제 금호 HT가 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회사인 이제 금호 HT 그리고 이제 비상장 회사인데 바이오 회사 이제 상장 이슈로 주가에 지금 급등이 나온 상태고, SMAC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M자 하락으로 조정을 받았거든요. 요번에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정을 이제 받아 내려왔는데, 현재 2,000원대 이 가격대가 굉장히 좀 두터운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저항이고요. 이 가격대 위로 주가 올라선다 하면 강하게 다시 한번 시세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참고하시고, 보유자분들 지난번에 제가 박스권에서 지지받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저점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2,000원대 저항까지는 무난하니까 한번 보유해 보시고요. 써니전자, 안철수 테마로 지금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두 번째 지금 한 번 더 공략을 했어요. 우리 이제 요때 들어가서 수익이 잘 나왔었고, 두 번째 여전히 상승 흐름 추세 이어지고 있어서 한 번 더 진입을 했는데, 포트폴리오 편입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러한 지금 삼각 수렴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삼각 수렴이 이제 거의 뭐 완성이 되어 가는 모습이고요. 방향이 위로 잡을 가능성, 뭐 아래로 잡을 가능성 둘 다 열어놓고 봐야 되겠지만, 아래로 잡힌다 하면 추가 매수 기회가 될 거고요. 위로 잡힌다 하면 뭐 바로 시세가 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소니전자는 지속적으로 파동이 수렴을 해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대선 테마들 제가 계속 7월 달에도 말씀드리고 8월 달에도 말씀드리고 9월 달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급등할 때 추격 매수 안 하고 괜찮은 회사 코스피 종목들 내릴 때 분할 매수하면 분명 수익이 잘 나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써니전자도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등할 때는 사지 마시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거래량 없이 음봉으로 눌리는 모습 나올 때 모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편입한 종목인데요. 드림 시큐리티가 오늘 좀 한 6% 정도 올랐었어요. 6% 정도 시세 강하게 나오다가 시장이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한번 지금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강하게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아랫꼬리,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린 요 가격대 이제 9월 16일이죠. 9월 16일 날에 매물이 이제 좀 쌓여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매물을 이제 소화하는 흐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래 위로 많이 힘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상향 흐름으로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상승하는 그림이고, 어저께 설명드린 대로 데이터 뉴딜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보안 관련 이슈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종목이다. 그래서 매매 아이디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봉이나 뭐 주봉 전부 다 그림이 괜찮습니다. 지금 큰 그림에서의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난하게 목표가까지 한번 상승이 나올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드림 시큐리티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포트 관련 궁금증 있으신 분들,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종목들 또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경제TV 이주연 노란톡에서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지금 찍고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전문위원은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뒤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이어집니다. 잠깐 예고해 드릴게요. 오늘은 허반석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종목 상담 자세하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